실제로 이제 취업 시장에서 예. 취준생 생각은 어떤지 또 궁금하거든요. 복리후생에 크게 영향을 받죠. 아, 정말 가고 싶은 회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건 뭐 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원들, 특히 직원들은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은 또 부정적으로 보기도 해요. 이게 생각의 차이긴 한데 네. 이런 좋은 사례들, 그러니까 하루에 좋은 식사를 이렇게 많이 제공해?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어요. 네. 예,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예, 예전 제 생각도 나는데요. 제가 CJ그룹에 있었을 때 네. 그때 회사 내에 찜질방을 만들었어요. 와. 예, 그래서 저는 밤을 굉장히 새란 건가? 그죠. 나는 굉장히 이제 직원들한테 칭찬을 받을 거다 네. 생각하고 뿌듯해서 어깨 딱 펴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밤새란 얘기냐고. 네, 집에 가지도 말고 여기서 찜질하고 있으라는 얘기냐고. 네. 이렇게 또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무한 긍정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갈 길이 너무 멀어서요. 채용 얘기 바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12시 지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는데 이번 채용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기 채용이요. 독특한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자소서 안 씁니다. 너무 좋네요. 예, 지원서를 쓰는데 자소서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죠. 네. 여기도 자소서가 원래는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다. 그리고 AI 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스펙의 영향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지원 직무 중에서 다른 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직무가 있어요. 네. 뭐냐면 자유직무. 어떤 특별하죠. 거예요? 네. 나 뭐가 관심 있는지도 모르겠어. 직무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좋아하는 분야도 오히려 아니면 몰라서, 아니면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서도이지만 나는 잘하는 게 너무 많아. 난 어디를 지원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자유직무로 지원해라. 이렇게 아주 자유직무라는 것을 열어놨습니다. 독특하죠. 진짜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너무 더더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채용에서 어떤 직무, 지금 자유직무 외에는 또 어떤 직무에서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확인해 주세요. 예, 여기 모집 분야를 보면은 마이더스 IT와 마이더스 인에서 모집을 하는데, 마이더스 IT는 6개 직군, 31개 직무에서 뽑고 있고요. 마이더스 E는 4개 직군, 12개 직무에서 뽑고 있는데요. 주요 직무는 자유직무와 더불어서 영업 마케팅, 해외 사업, 경영 지원, 기획, 개발, 디자인 이런 직무들을 뽑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마이더스 IT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마이더스 IT 같은 경우에 경영 지원에서 7개 직무를 뽑습니다. 인사, HRM이라고 하죠. 인사 관리, 그리고 HRD라고 하는 교육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HRD를 뽑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 총무, 경영기획, 그리고 전략기획,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뽑는데, 전략기획은 다른 기업에서 말하는 전략기획과는 살짝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법무하고 홍보가 합쳐진 것 같은 그런 직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디자인 직무에서 직군에서 한 개의 직무를 뽑는데, 웹 퍼블리싱 여기를 뽑고 있고, 해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 영업, 소프트웨어 마케팅,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 여기를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 마케팅에서 6개 직무에서 사람을 뽑고 있는데, 건축구조 소프트웨어, 토목구조 소프트웨어, 토목 지반 소프트웨어, CAD 소프트웨어, 기계 소프트웨어, 마케팅 기획 및 실행 이런 직무에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 직무는 기술 기획 내에 건축구조 소프트웨어, 토목구조 소프트웨어, 토목 지반 소프트웨어, BIM 소프트웨어, CAD 소프트웨어, 기계 소프트웨어 이런 분야가 있고요. 개발 쪽에서는 응용 소프트웨어, BIM 소프트웨어, 그리고 렌더링 엔진, 수치 해석, 건설 설계 소프트웨어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건설이나 IT와 관련된 사람만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이더스 인 같은 경우에는 영업 마케팅, 여기서 경영 솔루션 영업, 그리고 경영 솔루션 CS, 경영 솔루션이라고 거창하게 말했는데 기준은 그거예요. 인사와 관련된 솔루션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그리고 CS,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는 그런 직무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획, 경영 솔루션 기획, 심리 솔루션 기획. 심리 솔루션? IT 하던 회사에서 심리 솔루션도 건드려? 이런 회사예요. 이야, 예. 대단하네요. 자, 그리고 개발 쪽은 클라우드 환경의 웹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개발자를 뽑는 거예요. 우리가 IT 분야 전공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자를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인프라 구축 운영, 정보 보호, 품질 관리, 테스트 이런 분야에서 사람을 뽑고 있고요. 디자인 쪽에서는 UX, UI,
예, 디자이너를 뽑고 있고 그래픽 디자이너 그리고 모션 디자이너 이런 직무에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이거 다 말씀을 드렸는데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상세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채용 공고 보시면 주요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 함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당장 내일 12시 마감이라고 해서 저는 마음이 좀 촉박했는데 일단은 자소서가 없는 그런 특징도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프로세스를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 절차는 좀 어떻게 되나요? 전형 절차는 일단 그 지원서를 내일 받죠. 내일까지. 네. 지원서만 써서 내는 것이 아니라 지원서는 우리 일반적인 기업 지원할 때 쓰는 그 지원서하고 유사합니다. 입력해야 될 것은 다 입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원서 및 AI 역량 검사를 1차로 합니다. 이거는 조직 적합도를 검사를 하는 건데요. 내일 낮 12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밤 아니에요. 여기서도 분명히 있어요. 오후 12시 10분 돼서 저 밤인지 알았어요. 라고 발 동동 구르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제가 기업에서 채용할 때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보통 지원서 접수는 6시, 금요일 6시 마감하고선 바로 퇴근하는 게 보통 기업들의 채용팀의 상식인데 여기는 그래도 낮 12시까지 받네요. 12시 넘으면 전화 엄청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로 이렇게 지원서를 받고 AI 역량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2차로 AI 역량 검사를 조금 더 심화된 것을 합니다. 여기는 조금 더 직무 적합도 검사라고 해서 직무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는 건데요. 이거는 22일부터 25일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이제 온라인 PT 그리고 코딩 테스트를 하는데요. 코딩 테스트는 모두 다 보는 것은 아니고 개발 직군 여기에 한해서 코딩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6월 27일 일요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PT는 전체 다 볼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6월 29일에서부터 7월 4일 사이에 볼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무 우수자, 역량 우수자로 나눠요. 예, 그래가지고 직무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과 지원자가 다대일로 온라인 화상 면접을 진행합니다. 예, 여기가 AI 면접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업체인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는 사람과 함께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량 우수자로 구별되는 사람들은 총 2회 또는 3회 회사로 불러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최종 면접을 또 진행을 해요. 네. 최종 면접은 7월 5주차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리더 또는 임원진들과 면접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 여기 계속 외부에는 AI 면접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결국은 사람이 만나서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가 역량검사, AI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깥에서 막연히 알고 있는 그 면접과는 좀 다르다. 상식을 좀 바꿔서 진짜 내막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사람을 만나는 면접까지 가기 전에도 또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들에서 뭐 스펙도 안 보고 자소서도 없으면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할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이 지원서 제출 그리고 첫 번째 AI 역량 면접, 역량 평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걸 상세하게 알고 나면 전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상세하게. 일단 지원서 작성하고 AI 역량 검사 응시까지 전체 다 약 한 30분 정도면 끝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미리 준비할 게 사실 제가 잠깐 힌트를 드리면 미리 준비할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준비를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일단 넣으세요.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30분이면 끝나니까 일단 넣으시고요. 누구나 자기소개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조직 적합도를 검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조직 적합도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알 수 없을 겁니다. 네. 준비할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넣으세요. 그리고 지원서 작성 후에 AI 역량 검사까지 완료하고 버튼이 있으면 그것을 응시 완료 버튼을 눌러야지만 최종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죠. 상식적으로 PC 준비하셔야 되고요. 웹캠, 마이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웹캠을 따로 준비해야 되느냐?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노트북에 달려있는 그것을 보고 하셔도 되고요.
일단 대응 전략이라는 것을 1차로 말씀드리긴 할게요. 1차로. 근데 왜 제가 1차로라고 말씀드리는지는 뒤에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1차로 기본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AI 역량 검사에서 기본 질문을 하거든요. 보통 기본 질문이라고 하면 자기소개해 보세요. 그리고 지원 동기는 무엇입니까?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향후 포부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질문됐던 것은 공통적으로 자기소개하고 지원 동기하고 장단점은 항상 물었었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것을 잘한다고 합격하고 좋은 점수를 받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런데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원 분야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 번 반복합니다.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알면 이 1차 면접에서 1차 AI 역량 검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해야 되는지 이것도 또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면은 이제 이런 오해들이 풀릴 거예요. 그리고 열정, 전략적 사고, 책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체험하기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가시면 처음부터 바로 안 해도 돼요. 체험하기라는 것을 들어가서 내가 미리 연습해 볼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연습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뒤에 전략에 대해서 뒤로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잠깐 쉬고 계셔도 돼요. 그럼요.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예, 다리 떨고 그냥 쉬셔도 돼요. 일단 AI 역량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크게 5개 카테고리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사전 세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질의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량 게임이라는 걸 해. 그리고 질의 응답, 심화,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제출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세팅 단계에서는 일단 기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 기기가 잘 작동하는지, 환경은 괜찮은지, 그리고 얼굴을 등록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질문하는 게 저 안경 썼는데 안경을 벗고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떤 그 유튜브 이런 데서 보면은 안경 벗고 렌즈를 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안경 끼셔도 다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절차도 안내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단계 질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질의 응답을 받을 때는 첫 번째 단계에서 뭘 하느냐? 연습 질문을 먼저 던져요. 연습 질문. 그러면 그 연습 질문하고 거기에 답하는 동안 이 시스템에서 내 얼굴을 체크를 합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내 얼굴을 인식하는 그 체크, 제대로 인식하는가? 이것을 보고 있고요. 이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지원자 입장에서는 내 입을 트이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떨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는 것. 이런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끝나면 이제서부터 본격적으로 기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한 50초 정도의 시간을 주고요. 기본적인 질문, 아까 얘기했듯이 지원 동기, 장단점, 그리고 자기소개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요. 이것 자체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얼만큼 잘 하느냐, 논리적으로 하느냐 이거 평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쌓는 과정이에요. 여기에 대답한 것을 바탕으로 뒤에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기본 질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향 체크라는 시험을 보게 돼요. 이거는 일반 기업에서 하는 인성검사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한 17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100개 질문이 주어져요. 이거에 대해서 빠르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6개가 있어요.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6개의 단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해야 할 일은 마감 전에 미리미리 해두는 편이다. 매우 그렇다. 아니다. 아니면 중간 정도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 정답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마음이 동하지 않아. 이런 것을 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더미 질문들도 있어요. 평가하지 않는 그런 유의 질문들도 있어요. 이거는 고성과자, 회사 내에 이미 입사해 있는 고성과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기반으로 설계한 것이고요. 이 고성과자들도 모든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다 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마감 전에 다 미리미리 해두는 사람들이 고성과자가 아니에요. 미뤄두는 사람 중에도 고성과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이런 질문에
답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성과자의 패턴을 입력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장단점이 공존하는 고성과자들의 패턴을 입력을 해놓고 장점과 단점이 같이 어우러져서 시너지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나의 모습으로 찍으셔야 돼요. 바로바로 찍어야 돼요. 이것은 오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감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 생각하잖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좋게 보이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왜곡해서 찍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채용팀에 보고되는 결과지에는 긍정, 응답, 왜곡 이렇게 해가지고 신뢰도 하 해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네.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나 미리미리 해두지 않고 맨날 밀어놔 이래도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탈락이 아닙니다. 네. 그냥 성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하셔라. 이것이 예, 대응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질문이라는 게 주어져요. 50초, 60초 동안 답하는 건데요. 생각할 시간을 30초 정도를 줘요. 질문을 하고 답할 시간을, 생각할 시간을 주는데요. 이거는 랜덤으로 그냥 주어지고요. 특정 상황을 부여하고 지원자의 답변을 기다리고 답변을 듣는 건데요. 이거는 답변이 얼마큼 완벽하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답변을 하는 동안 지원자의 얼굴에 이 시스템에서 68개의 포인트를 딱딱딱딱 찍어놓고선 이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 사람의 말, 표정, 얼굴 이것을 인식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구나. 기쁨과 슬픔, 분노, 역겨움, 뭔가 속이려고 하는 듯한, 긴장하는 듯한 이런 것들을 판단해내는 거야. 네. 그리고 목소리, 톤, 목소리의 톤, 목소리의 속도, 속도도 그냥 속도가 아니라 속도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이런 것들을 패턴을 분석한다고요. 그리고 음색도 추출하고 그리고 답변 시간에 따라서 처음에는 빨랐다가 나중에 느려지거나 느렸다가 빨라지거나 이런 패턴 분석을 해가지고 신뢰도를 나름 안에 있는 로직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패턴과 모습을 보고 그리고 지원자의 성향을 같이 파악을 해내는 거예요. 이거 정답이 뭐다? 어떻게 대답하면 좋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상황 질문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느냐면 잘 쉬고 계시죠?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혼자 말하고선 쉬는 게 배가 아파가지고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 하면 네. 우선 물어볼게요. 이가은 아나운서. 예, 여기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한번 답을 해보세요. 네. 평소에 약속 시간을 안 지키던 친구가 오늘도 30분 이상 늦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네. 예,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실제 친구와 통화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보세요. 늦을 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냥 느긋하게 나도 천천히 가고 있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사실과 다르게 얘기해도 상관없죠? 네. 표정에서 저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굉장히 의외의 답변입니다. 오케이. 네. 류미정 아나운서. 네. 지금 사귀고 있는 그 이성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네. 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러 왔는데 친구의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이 있어요. 네. 근데 너무 맛이 없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할 것 같아요. 맛있다고는 안 하고. 예, 그래요. 굉장히 가증스럽지만 그래도 잘 어쩔 수 들었습니다. 없죠. 네. 이러면 안 되나요? 가시가 안 되나요? 아니에요. 네. 괜찮습니다. 아, 어떤 답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하면서 화면을 보면서 내가 그 대답을 할 때 진실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목소리에서 톤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가라는 것을 알아내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제 답변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기분은 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했을 때 뭐 틀렸다 이런 건 아닌 거죠. 틀린 건 아니죠. 그리고 기분이 나빠서 야, 너 그러면 돼? 라고 얘기하는 해도 사람이 있는 해도 거고. 된다는 거죠. 다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의 속도나 표정의 변화에 따라서 네.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도 판단을 할 것이고 시스템에서. 예. 그리고 이 사람의 무섭다. 성향도 파악을 할 것이고. 결국에는 정말 솔직하게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네요. 예, 왜곡을 하면 안 된다. 이 사람 잘 보이기 위해서 왜곡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화낼 수도 있죠, 사람이.
화내는 성향이야 이렇게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예. 네. 아니 진짜 신기한 게요. 이제 AI 그 검사 기법을 개발한 곳이어서 그런지 예.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AI 검사의 수준을 엄청나게 뛰어넘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거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해야 되고요. 이 안에 로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사실은 알지는 못합니다. 극비 와우. 사항이겠죠. 예. 그리고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예. 예, 1차에서 또 뭘 하느냐? 역량 게임이라는 것을 합니다. 네. 역량 게임.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어려워요. 역량 게임. 어. 그러다 보니까 학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것을 잘 풀기 위해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 라는 학원이 있는데요. 절대 이런 거 없습니다. 고득점 받는다고 합격에 영향을 준다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성향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네. 성향 파악. 그래서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또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네. 게임을 처음에 딱 들어가면 게임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무엇이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경영 지원을 하느냐, 영업 마케팅을 하느냐, 엔지니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쪽에서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달라요. 그거에 네. 따라서 질문들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직무별 핵심 성과 역량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게임이 다르게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했어. 그럼 연습 게임을 일단 시작하게 합니다. 네. 연습 게임이 끝나면은 실전 게임을 하게 되는데 길게는 한 11분 정도까지 해요. 여기에서 평가하는 것을 무엇을 평가하느냐 하면 정답을 몇 퍼센트 맞췄느냐, 몇 점을 받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니고 자극을 주었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와.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의 유형이 어떤가 또는 정보 활용의 패턴이 어떤가 또는 집중력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드리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또 문제 중에서 풍선불기 문제가 있어요. 풍선불기. 네. 화면에 오른쪽에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이 조그만 게 있는데 그 옆에는 점수표가 있어요. 점수표가 있어서 내가 풍선을 크게 불면 불수록 여기에 그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네. 수익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과하게 불어서 터트렸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가 돼요. 네.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왼쪽에는 버튼이 있어서 한 번 누를 때마다 펌핑이 되는 거야. 한 번 누르면 푹 커져요. 네. 근데 이게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와. 상태야.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에 팍 눌렀는데 두 번 만에 빵 터졌어. 그럼 마이너스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인생 한 방이지. 네. 계속 두 번 이상을 계속 눌러. 오. 그러면서 점수가 오른쪽에 수익금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다가 빵 터지면서 마이너스를 계속 받는 사람도 있어. 어. 그런데 여기에 조금 위축이 돼가지고 한 번만 눌러보는 사람이 있어. 네. 그리고선 다음으로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풍선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한 번 누르고 요만큼 적립금 쌓은 다음에 네. 그 다음 풍선 하면 또 한 번 누르고선 적립금 쌓고 또 넘기고 안정형. 이런 경우 안전 네. 추구가 있겠죠. 네. 어떤 사람 그런 게 어딨어. 옆에 돈이 쌓이고 있으니까 계속 누르는 거야. 그러다 뻥 터지면 에이 다음에는 다시 이런 사람이 있고 오.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의사결정 유형이 어떤가 네. 옆에 정보가 제공되는데 그 정보의 활용 패턴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밌네요. 사람이 조심스러운 성향인지 네. 아니면 굉장히 그래도 배팅을 하는 사람인지 이런 성향을 보고 우리 직무에 조금 더 적합한 사람인지라는 것. 그렇다고 어떤 게 적합하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여러 개가 동시에 엮여져서 기존의 사람들이 조심스러워도 다른 부분이 이게 보완이 되면 또 괜찮은 사람일 수 있고 와. 굉장히 배팅을 거는 사람이라도 다른 부분이 또 보완이 되면 괜찮을 수 있고 이런 거예요. 나는 점수를 옆에 뜨는 점수가 많이 올라가서 나는 높은 점수 받아서 나 합격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류라는 거예요. 네. 이걸 가지고 학원에서 배운다? 요만큼만 누르면 보통 점수를 잘 받아요. 이걸 배운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거에 속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감정 맞추기. 화면에 사진이 나오고요. 네.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 것 같습니까? 네. 라고 해서 오른쪽에 버튼이 있어요. 기쁨, 슬픔, 분노, 역겨움, 두려움, 긴장감. 그거를 5초 안에 딱딱딱딱 클릭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빨리 맞춰야 되는 거야. 예, 그런 문제도 있고 하노이의 탑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연습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예, 이런 역량 게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응답이 또 이루어져요. 네. 예, 그런데 요거는 제가 변수가 살짝 있어요. 지금 요번 시즌부터 그 역량 검사가
두 회로 나눠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를 새로 개발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1차에서 심층 대화라고 얘기한 것을 2차로 넘겨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2차로 볼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들으십시오. 네. 이 두 번째로 하는 질의 응답은 이것도 AI가 하는 건데 1차 때와 비슷해요. 그런데 왜 또 하느냐? 앞에서 했던 질문 그리고 성향 파악에 대한 그 어떤 그 상황 질문 그리고 게임 이것을 종합해서 이 사람에게만 맞는 커스터마이징된 심화된 질문이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차 질의응답과 게임 결과를 고려해서 나오는 질문인데 마이다스 IT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꽃을 좋아한다고 1차에 답한 사람이 있어. 네. 그 사람에게 우리는 2차에서 어떤 꽃을 좋아해? 왜 그 꽃을 좋아하는데? 라고 묻는 그 질문 정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 네. 예를 들어서 1차 때 내가 일을 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해 라고 대답을 했다면 일의 능률보다 일할 때의 순서나 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식의 질문이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2차에서. 예를 들어서 또 함께 일할 팀을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업무 체계가 명확한 팀과 업무 능률을 중요하게 여기는 팀 중에서 어느 팀을 선택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1차 결과에 대한 심화된 질문을 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2차 때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두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제출을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게 채용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힘드셨죠? 어려워요. 예, 어렵죠? 무서워요. 일단. 무서워요? 그냥 차라리 예. 저는 사람이랑 면접 그죠. 볼래요. 너무 무서운 것 좀 같아요. 무섭죠? 저의 모든 게 이렇게 스캔되는 네. 그런 그죠? 기분이에요. 예, 네. 맞아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2차 검사까지가 영양 예. 검사로 이제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역량 검사가 2차까지 이루어지는데 네, 네. 요거 2차는 조금 다르니까 제가 또 다른 추가적으로 건가요? 설명을 드릴게요. 네. 2차는 직무 적합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요번에 새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새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1차에서 하던 1차에서 하던 심층 대화라는 것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거는 약 100분 정도 더 길어요. 와. 질문을 세상에. 100분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질문에 대해서는 1차와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요. 준비할 것은 특별히 없다. 진짜 나의 모습으로 대답하시는 것이 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시간을 계속 보고 있는데 네. 1부 때는 불안하셨죠. 근데 네. 지금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불안해요.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여기서 오해하는 것을 우선 풀어드리고 넘어가고 네네. 싶어요. 좋아요. 네, 오해하는 것. 기업에서 이거를 왜 온라인으로 할까요? 무슨 자신감으로? 이거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죠? 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책상 밑에서 이렇게 대신해 주거나 옆에서 앞에서 이렇게 알려주거나. 요즘에 듀얼 그러네요. 모니터 가지고 네. 앞에서 알려줄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해? 정답이 없어서. 그거예요. 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정답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정답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답이 없으니까 진짜 나의 모습으로 찍는 것이 그리고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준비할 거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원 동기 그 기본 질문 정도만 준비하시고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답이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한 반나절 또는 길게는 하루 정도 핸드폰 딱 끄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나를 한번 성찰해 보세요. 예.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지금 당장이라도 한번 그냥 정의해 보세요. 모두 다 우리가 멀티페르소나라고 하죠. 네. 이런 경향도 있고 이런 경향도 있는데 기업에서 이런 시험을 볼 때는 이런 테스트를 할 때는 나는 그래도 보통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정의 내리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게 일관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한 번쯤 가져보셔라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하루 동안 전화기 끄고 있다가 다시 켜봤자 별로 온 것도 없을 거예요. 맞아요. 메시지도 중요한 것도. 근데 여러분들 뭐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별로 의미 있는 것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고요. 오해를 또 하나 또 풀어드릴게요. AI 역량 검사가 AI 자체가 합격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이 검사를 하고 나서요, 이게 최종 버튼을 누르잖아요. 네. 채용팀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채용팀이 최종 합격을 눌러야지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쯤 더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것도 이제 유튜브나 다른 데서 AI가 보기 때문에
내용만 충실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지 복장이나 이미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거 추리닝 입고 이 자세로 이 자세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부스스해가지고 아닙니다. 일단 AI는 그것에 대해서 구분, 마이너스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최종 버튼을 제출하면 채용팀에서 그걸 한번 보거든요. 네. AI는 뭐 구분 못하더라도 네. 부스스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눈 풀려가지고 대답하는 사람 뽑겠습니까? 아니요. 안 뽑습니다. 그리고 AI 역량 검사라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난 시즌, 그 전 시즌까지는 AI 면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네, 네.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면접이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것은 인성 검사와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거다. 그래서 AI 면접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향을 보는 것이다. 정답이 없으니까 솔직하게 대답해라. 그런데 제가 앞서서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뭐 기업도 분석해 보시고 여기에 초점 맞춰 보시고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굳이 이 성향 파악인데 왜 얘기를 했느냐? 사실은 준비할 게 없는데 그래도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면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정도는 해도 두시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추후에 뒤에 말씀드렸지만 사람하고 면접 볼 거거든요. 네. 그걸 미리 대비하셔라. 마음의 안정도 갖고 그래서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AI 역량 검사는 AI가 지원자의 대답을 내용을 파악하고 평가한다?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 그 기술이 안 돼 있어요. 내용을 모릅니다. 그냥 단어 정도 판별하는 수준. 그러니까 욕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정도, 아니면 긍정적인 단어를 쓰는지 안 쓰는지 그 정도 알아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그 답변 내용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게임을 잘 풀어야 된다. 100점 맞았다고 합격?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네. 패턴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냥 최선을 다해서 특별한 준비 없이 최선을 다해서 보시면 돼요. 네, 준비 없다고 하시니까 저도 내일 한번 지원을 해봐야 그럴까요?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체험하는 형식으로. 네. 이랬다가 예. 덜컥 되면 저 안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이렇게 AI 역량 검사를 지나고 나면 또 예. 개발 직구는 예. 코딩 테스트를 하게 되잖아요. 네, 개발 직구는 코딩 테스트를 6월 27일 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딩 당연히 이거는 이제 준비하셔야죠. 이때서부터는 일반 면접과 매우 흡사하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 직구는 코딩 테스트를 하고요. 다른 직군 같은 경우에 온라인 PT를 합니다. 개발 직구는 코딩 테스트 플러스 온라인 PT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응시 편안하게 하면 되고요. 자유 직무인 경우에는 공통 PT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되고 안내는 이메일로 갈 겁니다. 이거 대응 방안은 직무에 대해서 지금서부터는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원한 직무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고 직무와 관련된 이슈나 트렌드가 무엇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미리 조사하고 나만의 아이디어 정답 말고요. 나만의 아이디어는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해놓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은 또 직무 우수자, 역량 우수자 전형인데요. 이건 어떤 예. 건가요? 지원자들을 이제 지금서부터 나눠요. 네. 직무 우수자, 역량 우수자로 나누는데 그건 회사에서 나눠줄 겁니다. 네. 그래서 당신은 직무 우수자야 아니면 역량 우수자야 이렇게 나눠서 안내를 할 건데 직무 우수자인 경우에는 실무진과 지원자가 다대1 온라인 화상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 역량 우수자는 회사로 2번, 3번 부를 겁니다. 네. 예, 결국은 뒤에는 불러서 면접을 여기서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무 우수자는 직무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역량 우수자는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면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최종 면접은요? 최종 면접은 이제 드디어 최종 면접하면 네. 임원들과 일반 다른 기업에서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임원 면접을 또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거는 대면으로 하기로 돼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비대면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원 동기, 포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묻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꼬리 질문을 하게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임원 면접관들이 하는 것은 큰 그림으로 보통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와 우리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뭐 산업의 추세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가시면은 답할 것이 많을 겁니다.